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오전 11시 구간의 현재 증시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함께 급등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은 장 초반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코스피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오늘 장 시작하면서 2,400선 돌파를 했지만 장중에는 다시 내어주는 모습, 현재 2,3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역시 792선까지 좀 눌렸습니다. 1.3%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도 오늘 매수폭을 많이 늘려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금융업과 증권업에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에서 은행주나 증권주들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이를 반증하기라도 하는 듯이 외국인의 매수 상위 목록 4위에 KB금융이 올랐고 5위에는 우리금융지주가 일부 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200억 원 가까이 출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를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외인과 기관인데요. 부품과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양매수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살펴봤었던 비트코인 관련주도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 3위에 비덴트가 위치해 있는 양상이고요. 어제 명승부사 전문가가 제안했던 원익 IPS도 오늘 매수 5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어제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정부에 1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그중에서 한국항공우주만 3조 원대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폴란드 정부와 현재 협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확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급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5만 원 선을 내려간 모습입니다. 4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면서 현재 오늘 장의 저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과의 경계선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만큼 다음 인접지는 폴란드가 될 전망이어서 국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난달 폴란드 정부 측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제품들을 둘러보기로 했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직접 분석해온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1:1 종목 상담 시간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까지 50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탄력이 점점 둔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갈수록 상승폭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도 1% 이내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에서 또 삼성전자도 많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는 2% 가까이 올랐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시세 유지하면서 6만 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종목별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캐스터부터 만나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와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대표 성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외국인이 두 종목 모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가총액 40조 원을 회복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두 기업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습니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 등이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들에 이미 익숙해졌고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낙폭과대 성장주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단기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두 종목은 현재 상승폭을 살짝 줄이면서 1%대의 동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2분기 깜짝 실적을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피크아웃 우려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깜짝 실적을 견인했던 화물 항공 사업 부분이 올 2분기에는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분기부터는 유류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서 인건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1%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일단 오늘장 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크아웃 우려와 또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리스크들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선방을 했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또 시장에서는 앞서 가입자 수 200만 명 감소를 예상을 했었지만 97만 명 감소로 훨씬 더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분기에는 가입자 수가 순증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국내에서도 콘텐츠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 비중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와 무관하게 실적이 연동돼서 주가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는 8% 강세 흐름을 보인 뒤 현재는 4%의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검상량 상위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10종목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도 조금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도 오늘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특징주? 보니까 확실히 특징 섹터를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탄력성 면에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제주반도체, 오늘 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속에서 가장 강한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뭐 소부장이나 대표주 전부 다 강한데 제주 반도체 그중에서도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도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토론방 들어가 보시죠. 네, 3가지 댓글을 살펴볼 텐데 첫 분, 이거 백신 때문에 가는 거냐, 반도체 때문에 가는 거냐, 백신 관련 주기도 하고 반도체 관련 주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분, 멋 모르고 54층에서 물렸네, 내 주식 인생. 오늘 고점에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분, 곧 반등 매직 나옵니다. 주포야, 상한가 치고 문 닫자 하셨는데요. 이런 어떤 희망적인 바람과는 달리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토론방의 댓글 3가지를 보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백신 때문에 가는 거냐 반도체 때문에 가는 거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마다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될 때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부각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이슈에 부각되는 종목을 공략할 때 단순히 뭐 한 가지 이슈만을 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모멘텀들이 존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혹시라도 좀 물렸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 이슈가 먼저 있는 게 미국에서 지금 칩스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뭐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방안인데 미국 내 반도체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약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라든지 세금을 공제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뭐 지금 상원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전일 미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4%대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중에 제주 반도체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7만 명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로서 부각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보관 용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반도체 공급을 했다라는 그런 이력들이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모니터링이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오늘 가장 좋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역시나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앞선 댓글에서 지금 뭐 돌파하고 이제 쭉 간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의 의견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을 볼 때는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을 보는 게 우리가 산업을 분석할 때도 전반적인 큰 산업에서 그다음에 이 산업 내에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듯이 주가 차트 같은 경우도 큰 흐름, 이 월봉상의 차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부터 급등 직전에 이 패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월선과 20월선을 수렴하는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급등이 연출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2012년도에도 그랬고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10월선과 20월선의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의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검정 색깔 굵은 선 자체가 장기 추세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오늘 소폭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좀 물량 소화를 앞전 매물들을 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 너무 급등하는 거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월봉상의 흐름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오늘 오전장 핫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태우 전문가께서는 추경 매수는 반대 말씀하셨고요. 일단 사업 부문과 테마가 다양한 종목들이 물릴 확률도 적고 탈출도 좀 용이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찍고 직접 링크를 타고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죠.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요.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입장하셔서는 세 가지 정보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세 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정보를 토대로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때 전문가의 이름 이태우라고 세 글자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마찬가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곳에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하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STI가 수익률을 새로 썼습니다. 최고가 16,650원 기록하면서 7%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전약품에 이어서요. 네.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시한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났습니다. 네,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서 저도 나름 뿌듯한데 네. 근데 항상 이런 거를 볼 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뭐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가 났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분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지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본 다음에 공부해보신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또 내 주식 실력에 상승하는 그런 뭐 습득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그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했는지 어떤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지 한번 꼭 공부해보시고 투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에 ST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실적 기반의 낙폭과대주라든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 또는 신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항상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TI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릴 때 그 사진 힌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뽀빠이 사진을 가져왔었죠. 그만큼 이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느릴지언정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TI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한 퍼포먼스라기보다는 한 7% 정도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단기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역시나 제가 강조드렸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아니면 FPGA 현상기 장비에 대한 국산화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양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 STI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3분기에 약 1,500억 원 수준의 수주 잔고를 만들었다가 올 1분기에는 2,000억 이상의 수주 잔고를 만들면서 실적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7월 1일 저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단기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지금 이 큰 흐름상에서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빨간 색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이 검정 색깔 장기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이격을 벌어진 좀 더 할인된 가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제가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18,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여전히 저는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ST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18,000원까지 잘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전문가가 제시한 종목을 매매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접근하는지 충분히 투자 힌트를 얻어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STI 종목 이태우 전문가 홀딩 의견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채팅방 익명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무료로 받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방송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 가지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선택이 되기가 힘듭니다. 세 가지 정보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 빠뜨리지 말고 기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한 통 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시나 저희가 종목 상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가 준비해온 필승 종목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루 네. 만에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들진 않으셨는지.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제가 가치 판단에 하는 전략 중에 이 NCAV 비율, 순유동자산 가치 비율 방식으로 저평가주를 구하는 거를 매주 취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한 28종목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평가된 그쵸. 종목이 많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평가된 오늘 종목도 종목은 많고. 근데 오늘 준비한 건 어제 저평가된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투자 포인트 중에 두 번째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사진 어떤 한번 거죠?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힌트 사진 살펴보죠. 이 드라마 천국의 계단 기억나네요. 그쵸. 네. 굉장히- 정도야 한동 더. 그렇죠. 이걸 보면은 네. 이제 대사가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요.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이건데 제 오늘 힌트가 돌아온다가 힌트입니다. 돌아온다. 네. 뭘까요? 저희 이제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투자 포인트 잡는 것 중에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리는 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바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바로 기업에 대해서 힌트, 내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위해선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부분들이 호황 국면에 진입을 해야지만이 실적이 따라서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건설, 장비 그리고 플랜트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스너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파스너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볼트라든지 너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를 특별하게 이 기업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각 산업별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로는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산업 자체의 전방 산업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은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동반 성장을 하듯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의 파스너 제품 같은 경우도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설 이런 부분, 토목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고 호황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같은 경우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주를 잘 반영하면서 호황 국면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난 1, 2개월 전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업체와 기존의 협력을 강화했던 이력도 존재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에 사용하는 이런 파스너 제품 같은 경우도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제품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원전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이 파스너 제품도 뿐만 아니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이라든지 토목, 착공 이런 과정에서 이 파스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제품 대비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실적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업종인 만큼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외형 성장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21년 지난해 7월경에 TMC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선박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이런 산업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케이블에 대해서 케이블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사업 영역을 넓혀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기조가 굉장히 강한 기조가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약 60% 수준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달러 환율의 강세 기준은 이런 수출 위주의 기업한테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점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 유럽연합이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국산 이 파스너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수출 물량들이 굉장히 급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급감한 물량들을 회복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때 오늘 제가 준비한 동사가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받은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관세 부과가 됐을 때 매출액 증가가 약 50% 정도 증가가 됐었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이번 연도 2월경에 본격적으로 유럽연합이 중국산 이 파스너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동사가 본격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이 성장이 진입할 수 있는 초입기에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2022년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한 8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41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을 기반으로 예상 PER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약 3.5배 수준이 나오는데 이 동종업종 전반적인 PER을 계산해 볼 때는 13배 정도, 13배인 것을 감안하면은 동종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유볼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준 1,7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도 어제 말씀드린 기업 외에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두 가지의 필승 종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름이 궁금하다면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어질 1대1 종목 상담 코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QR코드가 이제 화면에 띄워질 텐데요. 이 네모난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점은요. 상담 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접수해주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자입니다. 음악 듣는 어피치님, 종목은 부광약품이고요. 매수가 12,000원, 비중은 5% 담으셨네요. 잘 올라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부광약품 오늘 9,570원이 현재 가격입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계속 더 갈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뭐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기약도 이제 풍기다, 타이레놀도 부족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승했던 이유가 역시 타이레놀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 재료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여전히 우량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강약품의 재료적인 측면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흐름대로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타이레놀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도 늘어나면서 한 차례 정도는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를 볼 때 지금 현재 뭐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가 발생은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3개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뭐 유보율 자체도 한 780%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유보율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비중이 한 5% 정도인데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아주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한가 한 번만 나와주면은 뭐 수익으로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한 25% 정도 상승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노리기보다는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는 1차적으로 1,300원 정도 구간대에 저항대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소폭 상승했을 때 1,300원 부근대부터는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현재 비중을 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히 너무 이렇게 단기 테마에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을 쫓기보다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기본적인 기업 가치 보신 다음에 투자 판단하시는 게 더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부광약품입니다. 비중 적긴 하지만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 현재 비중으로 대응을 하시되 1,300원 선에서는 점차 축소해 나가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입장하시죠. 이번에는 울고 있는 제이지님, K사인 종목이고요. 2,510원, 10% 비중. 괜찮은 가격이라고 들어서 들어갔는데요. 훅 내려가서 손절도 못했어요. 답답한 종목이 많네요. 세심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K사인도 얼마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15원 오늘은 오르고 있고요. 1,825원 선에 현재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분 괜찮은 가격이라고 들어서 사셨다고 했는데 또 그렇죠.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일단은 뭐 K사인 같은 경우는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저도 연초에 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때 K사인을 말씀을 드렸던 요인을 우선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K사인은 시장에서 부각받는 이슈가 있을 때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을 받죠. 근데 제가 이런 단순히 테마를 볼 때도 기업 가치가 우량한 또는 아니면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재료 외에도 다른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가장 뭐 부각받는 종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 말씀드릴 때 이런 기업보다는 K사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를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K사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뭐 아주 강하게 뭐 크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고려해 보면은 유보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900% 가까운 유보율과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6% 정도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거기에 특히나 이런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과 뭐 매출 채권,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고 자산이 아주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이제 한네트라는 로지시스 대비했을 때 금융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관공서와 실제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한 이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6월, 4월 뭐 이때 시장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 실제로 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면서 하락했던 적은 없었고요.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6월 중순경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을 해주면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당시에 23%가량 고점 기준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윗꼬리는 달아줬지만 큰 흐름상에서 이 주가가 하락할 때 발생했던 윗꼬리인 만큼 하단 구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하방 경직이 나타나줄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큰 흐름상에서 손절 라인은 놓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중은 더 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현재 비중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환 기대를 하시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현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매수하신 금액 그 이상까지도 올라와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호흡 다지시면서 이 기업 가치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홀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제이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답답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전문가께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화폐의 실질적인 수혜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인 2,510원 이상까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버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 열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초롱초롱 튜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이태우 매니저님의 방송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높으신 한원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6,550원이고 비중은 20%이네요. 인내하고 계속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현재 주가 역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이네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12,950원이 현재 가격입니다. 자, 이 종목 앞서서도 방산주 살펴봤지만 방산 관련 기업이고요. UAM 관련주로 또 최근에 주목받기도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방위산업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 외에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 저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회장 있죠. 그분도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기업을 따로 설립을 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이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정책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시스템 같은 이런 방위산업 관련 업체 연관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께서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물론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의 투심, 이 방위 업체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아주 단기간에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내 투자 성향이 중장기적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은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매수하신 금액대가 이번 연도 들어서 강한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3월경 그리고 4월경, 6월경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상당 구간의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1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짚으시면서 가져가시고 아니다 내가 단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빨간 색깔 라인을 맞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폭 반등을 보여줄 때 14,000원 부근대부터는 조금씩 비중 축소해 나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이었는데 장단기 관점을 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14,000원 선에서 손절하면서 축소하는 전략 말씀하셨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항을 돌파할 때 목표가 19,000원까지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었네요. 이태우 전문가께서는 우주산업 전망은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이시티 게임주가 나왔습니다. 닉네임부터 말씀드리면 붉은 네오님이고요. 이태우 전문가님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조이시티 7,300원 비중 10%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조이시티 코스닥 종목이고 모바일 게임 쪽인데 오늘 역시나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게임주들 참 흐름이 좋습니다. 네. 4,900원대 지금 현재가이고요. 역시나 시장이 밀릴 때 속절없이 빠졌어요, 게임주들. 그쵸.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게임주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작용할 때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됐을 때 흥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두 번째 흥행 여부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주 투자를 하실 때는 리스크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신작에 대한 출시 여부 이 부분을 통해서 리스크를 가장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사실 신작 출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각 게임사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게임에 대한 신작 출시일들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신작 출시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게임사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시일이 딜레이된다. 그러면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야 될 게 이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이 신작 출시일에 발맞춰서 그 일정에 맞춰서 사전 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 예약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게임에 대한 출시를 지금 당장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하나라도 조금은 더 바라보고 한번 사전 예약하고 그다음 베타 서비스를 진행해보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이시티가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신작 출시일도 공개가 됐고 그 전에 사전 예약에 대한 일자라든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홀딩할 여지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모멘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6월 23일 4,2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낙폭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400원 정도까지는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최근에는 뭐 그래도 게임 업황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일부는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 이탈보다는 하방 경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결국에는 올라오겠지만은 그런 모멘텀들이 뭐 1년 내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6,000원 부근대에서는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해당 구간에서 조금은 뭐 비중 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기다렸다가 손절 없이 나오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역시나 두 가지 접근법 알려주셨습니다. 6,000원 선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던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가에서 탈출하는 전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왕눈이 님입니다. 금호 타이어 종목이고요. 매수가 4,000원, 비중 3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타이어 종목도 꽤 자주 나옵니다. 이 시간에. 금호 타이어는 지금 보면 3,400원대 현재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최근엔 뭐 자동차 업황 자체가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신차 출시들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한 가지 판단해볼 부분은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죠. 신차가 출시가 되고 나면은 1년 이후에 다른 차로 바꾸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한 번 이제 신차 출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다음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업황 자체가 아주 강한 실적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차 출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한 차례 증가되고 나서는 뭐 새로운 신차 출시가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반대로 내가 차량을 타다가 지속적으로 교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어 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 번에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을 한 번에 반영받기는 지금 시점에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이 금호타이어의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폭을 좀 키웠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최근에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아무리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런 보다는 조금은 탈출의 전략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매수가가 이제 4,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약 한 15%, 16% 정도 상승을 하면은 이제 매수가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매수가 부근도 큰 흐름상에서 2021년 1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던 구간을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저항의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상을 노리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근 7월 6일 3,34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최근 이 52주 신저가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난 코로나 저점 구간 때까지는 좀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때는 판단을 꼭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호타이어였는데 완성차, 신차가 쏟아진 후에 이 타이어 업계도 사이클이 침체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비중 축소는 권하지 않으셨고요. 본전권에서 매도 전략을 권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 코너가 끝나고 나서도 이태우 대표와 계속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역시 우리 종목 상담 채팅방 입장하던 방법과 비슷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폰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 해드린 시황 분석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앞서서 이태우 전문가가 힌트를 줬었던 이 오늘의 필승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 실적은 돌아오는 거야. 실적 턴어라운드한 맞습니다. 종목이라고 실적은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는 겁니다. 네, 돌아오는 어떤 건데 종목이죠?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보면은 네. KPF입니다. KP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한번 제가 재무 흐름을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잠시만요. 제가 KFES를 제가 올려놨는데 KFF입니다. KFF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재무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 한번 볼 때 매출액이 지난해 5천억대 수준이 발생했던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278억 원이 예상치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가 지난해 발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14억 원으로 엄청난 수치의 증감률을 지금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상 매출을 좀 고려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R 기준으로는 3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충분히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상의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검정 색깔, 굵은 색깔 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추세선인데 이 구간을 이제 지난 4월경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연합의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대한 관덤핑 부과가 2월, 3월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주가에 반응을 했었고 눌릴 때마다 해당 이 장기 추세선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거래량을 한 차례 동반해주면서 상승폭을 한 차례 키웠습니다. 이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부 윗꼬리가 달렸는데 아무래도 4월경에 고점 구간대에 물려있던 이런 악성 매물들을 한 차례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또 한번 조정 구간을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한 3.8%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저점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뭐 단기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7,000원 정도 한 차례 물량 소환했지만 여전히 7,000원 정도에는 물량들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7,000원 정도를 노려보고 그 이상부터는 아무래도 저도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긴 흐름상에서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뭐 8,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참고드리고요. 그때는 이제 수급 상황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2차 매도가 이렇게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KPF였습니다. 단기 조정받고 있는 현재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 1차 목표가는 우선 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